피부 구조로 모든 궁금증을 원리로 풀어드리는 이진쌤입니다. 오늘은 폼 클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피부 타입별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피부 구조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봤는데 지성 피부는 꼭 알칼리를 쓰라고 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선생님 덕분에 집에 있는 약알칼리 폼을 버릴 수 있었다. 이런 댓글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정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 기름이 많다고 해서 기름을 빼기 위한 알칼리성은 분명히 클렌징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유발할 수 있냐? 바로 수분이 부족한 지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모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우리의 동맥과 정맥이 흐르면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에서 혈관이 지나고 진피층에 진짜 영양이 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표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피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표피를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피층에 제일 많이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콜라겐을 바른다고 해서 콜라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부에는 뭔가가 흡수되는 구멍이 있는데 콜라겐은 그거보다 이만큼, 물은 이만큼 입자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발라도 사실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리포솜이다 무슨 솜이다 해서 잘게 쪼개서 그나마 쪼갠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내가 갖고 있는 피부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 보호막, 피부 장벽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피부 장벽이 표피층을 이루고 있는 바로 지지막입니다. 세균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재산인 수분이 위로 올라가서 증발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피지 보호막입니다.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피부 장벽을 첫 번째, 제일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는 폼 클렌징은 약알칼리, 약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폼 클렌징을 권유하는 피부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찾아보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산성 폼 클렌징은 굉장히 세정력이 약하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성이 피지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뭐랄까 각질과 지질이 한데 모여서 모공을 또 막을 수 있고, 모공을 막으면 트러블이 날 수 있고, 트러블은 또 옆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색소 침착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 색소 침착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게끔 약을 처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각질층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세정력이 있는 알칼리 폼 클렌징을 권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한 알칼리 폼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피부의 장벽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손상인 게 상처를 낸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기름기를 쭉 뺀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빨래를 하듯이. 그래서 각질과 각질 사이에 요 사이사이에 있는 지질막도 알칼리성 폼클렌징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피지샘에서 피지가 나와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하는데 이때까지 내가 내보낸 게 적었구나 하면서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폼클렌징을 쓸 때 나 좀 당겨 하는 사람들은 피지 발동시켰네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저는 주부니까 빨래를 할 때요, 여러분 울 샴푸 써보셨죠? 네. 울 샴푸로 빨래를 했을 때 때가 잘 지던가요? 울 샴푸는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가루세제 있죠? 가루세제는 알칼리성입니다. 기름기를 제거하는 건 당연히 알칼리성이 제거를 잘합니다. 하지만 고급 의류는 울 샴푸를 쓰게 하죠. 그쵸? 그런데 이 울 샴푸 중에 때가 안 지워지는, 거품만 나게 하고 향을 입히고 살짝 빨래가 되는 울 샴푸가 있는가 하면 이 알칼리성 가루 세제보다 더 잘 지워지게 하는 그런 고급 의류 세제도 있습니다. 이 둘의 가격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저는 때가 있을 때 혹시나 가루 세제로 안 빨리는 거는요, 고급 의류 세제로 부분적으로 묻힌 다음에 빨래를 합니다. 그럼 싹 지워져요. 바로 이게 폼클렌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약산성인데 세정력이 약한 울 샴푸와 같은 폼클렌징이 있습니다. 약산성. 그냥 피부만 보호하는 거예요. 세정력이 약하고요. 하지만 세정력이 있으면서 약산성인 폼클렌징을 지성 피부가 쓰면 되는 겁니다. 약산성인데 세정력이 강한 그런 폼클렌징 있어요. 네, 약산성인데 개운하네, 좀 뽀드득하네, 그런 느낌 나는 폼클렌징을 쓰시면 됩니다. 약산성인데 그냥 미끈미끈만 해, 아주. 그럼 세정력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 타이밍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폼클렌징은 따로 있어요. 네, 지성 피부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폼클렌징은 약산성인데 세정력이 우수한, 마치 고급 의류 세제 같은 그런 느낌의 폼클렌징이 바로 효소 폼클렌징입니다. 효소 폼클렌징은 그런 약간 치약처럼 짜는 그런 형식의 폼클렌징보다는 좀 더 순합니다. 세정력이 조금 더 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효소 클렌징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바로 각질과 각질 사이에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질이 때가 되면 놓아줘야 돼요. 묵은 각질을 떨궈줘야 돼요. 하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소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얘는 때가 됐어, 내보내야 돼 하면서 여기에 지질에 작용을 하면서 얘네들을 탈락시키는 효소 폼클렌징을 쓰게 되면요, 피부에는 세정력이 약한 상태로 폼클렌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지질과 지질 사이에 딥 클렌징이 되면서 묵은 각질들을 떨어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 모두에게 권하는 것이 효소 폼클렌징인데, 효소 폼클렌징은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효소 폼클렌징이 가루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루를 손에다가 많이 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충분히 세안을 하시게 되면 피부는 부드럽고 보호하는데 효소가 각질과 각질 사이에 지질막에 반응을 하면서 딥 클렌징이 됩니다. 알칼리성 폼을 써야 한다고 말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효소 폼 클렌징은 딥 클렌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기름기가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지는 알칼리성보다는 효소 폼 클렌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폼 클렌징은 약산성만 써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피부를 보호하면서 딥클렌징을 하면 된다 요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권해주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왜인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아요. 그러면 알칼리성으로 이왕이면 약알칼리성으로 딥클렌징을 하고 근데 그 딥클렌징이 겉에 있는 지질을 제거해주는 딥클렌징이라면 효소로 인해서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게 하는 네, 그런 효소 딥클렌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딥클렌징을 지속적으로 매일 쓰다 보면 피지샘에서 피지가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피부 장벽이 없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산성 폼을 5일 쓴다 그러면 알칼리성 폼은 2일 쓰고 그 다음 그게 피부에 따라서 나는 지성이 너무 심해요. 그럼 3일, 4일. 그리고 뭐 나는 너무 건성인데 가끔 코에 블랙헤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알칼리 폼 한 번, 그 다음 나머지는 약산성 아니면 효소 폼 클렌징을 일주일 내내 그건 자극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피지 연화제 같은 것도 우리 지성 피부들은 쓰거든요. 근데 알칼리성 쓰면서 피지 연화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정말 계속 피지 조절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피지샘에서 피지가 또 발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알아채지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피지를 조절하고 피지를 빼고 모공이 막힐 수 있을 정도의 각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각질 제거제 해야죠. 폼 클렌징으로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각질이 많은 데는 스크럽을 이용해서라도 부드럽게, 저기서 중요한 건 부드럽게입니다. 부드럽게 묵은 각질들을 제거해주고 얼른 피지가 발동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너 같은 거 있잖아요. 세수하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바르라 그래요? 아니면 나와서 화장대에서 바르라 그래요? 바로 그런 거랑 같아요. 피부가 인지하기 전에 얼른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얼른 코팅막을 해주면 피지도 덜 발달되고 내가 갖고 있는 수분도 덜 증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신경 써서 폼 클렌징, 토너 또한 화장실에서 바르는 반에 피부 장벽을 보호막을 알칼리성으로 우리가 제거해야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폼 클렌징은 약산성, 지성도 약산성 대신에 딥클렌징을 효소로 쓰든 약알칼리로 쓰든 중간중간 넣어서 쓰신다면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피부 구조로 모든 궁금증을 원리로 풀어드리는 이 시간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또 보고 싶은데 못 찾으실 거예요. 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궁금증으로 피부의 원리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